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진혁을 길들이기 위해 여러 시험을 내리는 화연. 그러나 그런 시련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깊은 감정으로 이끌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진혁은 별 어려움 없이 그녀의 명령을 수행했고, 그녀는 날이 갈수록 진혁에 관한 것만 떠올랐다. 위험했다. 그를 향한 호기심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뒤틀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화연은 이 알 수 없는 감정에 혼란을 겪고 더욱 진혁을 몰아붙인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휘둘려 조금씩 길들여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2달이 지나갔다. 화연은 최근 10수일 전부터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진혁을 향한 감정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그를 길들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자신이 그의 태도에 휘둘리고 있는 모양새였다. 아니야. 난 흔들린 게 아니야. 단지 이 남자가 너무 거슬릴 뿐이야. 자신을 속이듯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이 감정이 단순한 짜증이나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것 같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그날 밤 화연은 일부러 진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검을 닦고 있었다. 그의 검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화연은 무심한 척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검을 꽤 다루는 모양이더군. 하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화연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무슨 하인이야. 차라리 숨기고 있는 다른 정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진혁은 피식 웃으며 검을 내려놓았다. 아가씨께서는 제 정체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화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채를 탁 접으며 그의 앞에 섰다. 내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너는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거다. 진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그리고 그것이 어딘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가씨, 하지만 말입니다. 길들이려면 아가씨께서도 저를 감당할 수 있어야겠지요. 화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를 길들인다.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 게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화연은 다시금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겠지.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화월 상단의 마당에는 여전히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곳곳에서 일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품을 나르고 행수들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거래를 점검했다. 그러나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미묘한 시선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었다. 아가씨께서 요즘 그자를 자주 찾으신다더군요. 낮은 속삭임이 상단 구석에서 흘러나왔다. 그 말에 몇몇 행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더군. 평소에도 기이한 자였지만 대체 정체가 뭔지, 그렇다고 아가씨가 그렇게 가까이 두어도 되는 것인가? 하인이면 하인답게 있어야 할 텐데.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특히 상단에서 아가씨와 하인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더욱 그러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던 자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불편한 기류는 상단주 김상풍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서늘한 바람이 상단 본체를 스치고 지나갔다. 화연은 마루에 앉아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손을 멈췄다. 익숙한 기척이었다. 아바님. 김상풍은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러곤 했다.
화연은 부채를 가볍게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상풍은 딸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평소처럼 단정한 자태였지만 예전과 다른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자주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늘었다. 그것은 곧 어떤 고민이 있다는 증거였다. 내가 요즘 하인 하나를 자주 찾는다 들었다. 단도직입적인 말이었다. 화연은 순간 표정을 굳혔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며 답했다. 그저 일 때문에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김상풍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화연아, 너도 알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는 곧 상단의 명예와 직결되는 일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화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흔들었다. 아버님, 설마 그런 시선 때문에 제가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특히 그놈처럼 정체가 불분명한 자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김상풍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딸이 자신을 닮아 고집이 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만큼은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화연아, 김상풍은 다정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걱정하는 부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내가 그 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에 화연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다행이겠지. 김상풍은 마지막으로 딸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화연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영심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그 말과 함께 김상풍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화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화연은 방으로 돌아왔다. 부드러운 등불 아래 그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랑이며 대청마루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문득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진혁, 어쩌면 자신은 벌써부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랐다. 화연은 홀로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낮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는 내가 그 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부채를 꼭 쥐었다. 특별한 감정.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단지 진혁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얄미워서, 그리고 그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관심을 둔 것뿐이었다. 그런데 왜?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걸까? 정말 그에게 연정이라도 품은 것일까?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화연은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진혁이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다른 하인들은 이미 방으로 돌아갔을 시간인데 그는 왜 아직 저기에 있는 걸까? 화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창문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이 밤중에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진혁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하인 주제에 이렇게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는 게 버릇이야. 아가씨는 밤중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게 버릇이니까. 화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진혁을 노려봤다. 정말 단 하나도 지려하지 않았다. 하인 주제에 따박따박 말댔구나 하고. 그녀가 분에 모시겨 하는 그때 진혁이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는 제가 밤에 뭘 하는지도 신경 쓰시는 겁니까? 내가 이 집에서 쓸데없는 소문을 만들고 있으니 그렇지. 화연은 획 돌아서며 말했다.
내일부턴 쓸데없이 마당을 서성이지 마. 그렇게 신경 쓰이십니까? 신경 안 쓰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야. 화연은 다시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건방지고 도발적이고 너무나도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점점 더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화월상단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상단의 거래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하인들은 창고에서 물품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몇몇 시선은 은근히 한 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화연과 진혁. 두 사람은 또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이번엔 창고 앞 마당이었다. 이 서류를 내가 정리해봐. 화연이 장부를 던지듯 진혁에게 내밀었다. 그는 무심히 서류를 받아들고 넘겨보았다. 이거 하인에게 시킬 일인가요? 일을 배우라고 했잖아. 진혁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께서는 저를 하인으로 취급하시면서도 하인의 범주를 벗어난 일을 시키시는군요. 왜? 못하겠어? 그럴 리가요. 그는 여유롭게 장부를 넘겨보며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화연은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평범한 하인이 아니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상단의 일꾼으로 생각하기엔 그는 너무 영리했고 행동 하나하나가 가벼우면서도 우아했다. 너 전에 어디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화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진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아가씨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흥미롭군요. 그놈의 흥미롭군요는 심심하면 흥미롭대. 또 뭐가 흥미로운데? 아가씨께서 제게 점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요. 그의 말에 화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피하며 부채를 폈다.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숫자들이 정리되었다. 아무리 봐도 단순한 하인이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화연은 무심코 그의 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진혁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아가씨, 화연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났다. 진혁이 문을 열고 나오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밤에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게 화연은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다. 이유를 만들어내야 했다. 너 아직도 상단의 일을 배우고 있나 확인하러 온 거야. 그런데 방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군요. 누가 망설였다고? 화연은 성급히 부인하며 부채를 접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혹시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아가씨께서 저를 찾아온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화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온몸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광댔다. 그녀는 다급하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럴 리가 있겠어.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렸다. 이제 보니 너 정말 건방지구나. 어디서 감히 주인을 떠보려고 해. 아가씨께서는 단순히 저를 부리려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의 말투는 장난스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화연은 그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꿈깨. 너 같은 하인한테 관심 줄 리 없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분명 위험한 감정이었다. 화연은 거친 숨을 삼키며 마당을 걸었다. 밤 공기는 선선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화끈거리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방금 진혁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무심히 뱉은 말.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냥... 그녀는 부채를 단단히 쥐었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분명 나는 저 자를 길들이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마치 자신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아가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진혁이 어느새 마당 끝에서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또렷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여유롭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서성거리십니까? 서성거린 게 아니라 그냥 걷고 있었어. 화연은 발끈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진혁은 한 걸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진혁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너에 대해 생각했다면 어쩔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녀는 말한 순간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도 없었다. 진혁은 짧은 침묵 끝에 낮게 웃었다. 그거 영광이군요. 그의 미소는 짓궂었지만 어딘가 진지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것이 더 위험했다. 화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부채를 활짝 폈다. 너무 자만하지 마. 그냥 내가 요즘 제멋대로 굴어서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을 뿐이야. 감시아. 진혁이 피식 웃으며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를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마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아가씨는 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웃기지 마. 화연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가려 했다. 그러나 진혁이 예상보다 더 빨리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목이 그의 손에 잡혔다. 화연은 숨을 삼켰다. 너 대답해 보십시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위험했다. 화연은 어째서인지 도망치고 싶었다. 대답할 필요 없어. 그녀는 힘을 주어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진혁은 쉽사리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힘이 담기지 않았다. 진혁은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언제든 놓아줄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태도가 더 화연을 혼란스럽게 했다.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그건 진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아가씨! 멀리서 하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화연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진혁이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아가씨! 상단주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화연은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가 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연은 심호흡을 하며 하인을 따라 나섰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진혁이 서 있다는 것을. 그가 시선을 떼지 않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도 화연은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속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돼. 겨우 손 한 번 잡힌 걸로 왜 이러지?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히 손을 잡힌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진혁의 태도, 그의 시선, 손끝에 남은 온기까지도 신경이 쓰였다. 마치 머릿속을 떠다니는 그림자처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상단주인 아버지가 부르는 자리였다. 화월 상단의 깊숙한 곳, 단정한 정원 한편에 김상풍이 서 있었다.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예를 표했다. 김상풍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미묘한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요즘 내 곁에 있는 자가 마음에 걸린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진혁 말씀이십니까? 그래.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화연은 일부러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제 곁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김상풍은 그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라기엔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더구나. 화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아버지는 예리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하게 나섰다.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단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보통 하인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김상풍은 한숨을 쉬며 손을 등 뒤로 깍지 꼈다. 상단 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돈다. 내가 그 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화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런 소문이 내가 무심하다고 해도 상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너는 이 상단의 후계자로서 모든 이에 관심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물며 내가 길들일 수 없는 자를 곁에 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겠지. 화연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자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모른다. 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정원 너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곁에 오래 둘 만한 인물인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화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는 이미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알 것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단에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닙니다. 화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상풍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단의 명예와 가문을 잊지는 말 거야. 그는 다시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화연은 조용히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로 나는 단순히 그를 신경 쓰고 있을 뿐일까? 그가 떠오르는 순간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부채를 단단히 쥐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득 멀리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회랑 끝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진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무심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깊은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화연은 빠르게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화연은 문득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는 이 상단의 후계자로서 모든 이에 관심을 받고 있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진혁이었다. 그가 상단 안에서 떠도는 소문을 알고 있을까? 자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녀석이 뭐라고.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시선이 향했다. 달빛 아래 마당 한쪽에서 검을 다듬고 있는 진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놀림은 한없이 익숙하고도 자연스러웠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칼날이 번득였고 조용히 검을 다루는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었다. 화연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다. 이 남자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하인이 아니다. 그가 검을 다루는 태도, 시선 하나까지도 예사롭지 않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한 번도 사람을 베어본 적 없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화연의 시선은 점점 더 그에게로 향했다. 그가 검을 들고 있을 때조차도 이상하게 시선이 끌렸다. 그가 손을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저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대체 왜? 그녀는 자신을 다그치려 했지만 그 순간 진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 진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천천히 검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곧장 그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화연은 당황했다. 그는 도대체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 요동쳤다. 그리고 마침내 창가 너머로 그가 서 있었다. 아가씨,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화연은 태연한 척 부채를 펼쳤다. 나는 내가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녀는 입을 열려다 멈칫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그의 손끝에서 번득이는 검술이 눈에 선했다. 그러나 검보다도 더 눈길이 갔던 것은 그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었다. 화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넌 검을 쥘 때와 아닐 때가 전혀 다르구나. 진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가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늦은 밤 저를 부르지도 않고도 창가에서 계속 지켜보셨다는 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화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너무도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화연은 재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널 보고 있었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진혁은 순순히 대답했다. 하지만 진혁의 입꼬리는 슬며시 올라갔다.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지금 피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화연은 다시금 멈춰섰다.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도 깊었다. 그의 태도가 너무도 도발적이었다. 마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화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진혁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의 손끝이 뜨거웠다. 아니, 그보다도 그녀의 심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뛰었다. 넌 화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진혁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나른했다. 정말로 저를 길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화연의 심장은 더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단순한 하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진혁은 그걸 확인하고 있었다. 이 순간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를 길들일 수 없다면 결국 길들여지는 건 누구일까? 화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마주보는 시선 속에서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화연은 진혁을 피했다.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가까웠다. 너무 위험했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마주칠 때마다 애써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가 옆에 있어도 일부러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다. 아가씨, 그날 진혁이 먼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냐? 그의 시선이 단단했다. 요즘 저를 피하시는군요. 화연은 피식 웃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아니라는 겁니까? 당연하지. 화연은 부채를 펴며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내게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진혁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제 아침부터 3번이나 일부러 저를 지나쳐 간 건 우연이었겠군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화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너는 제법 건방지구나.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진혁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되받아쳤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가씨께서는 저를 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화연은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이 남자는 언제나 직설적이었다. 언제나 그녀가 회피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웃기지 마라. 그녀는 일부러 냉담하게 말했다. 내가 널 피할 이유라도 있겠느냐? 그렇다면
대답해 주시죠. 진혁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왜 도망치려 하셨습니까? 화연의 손끝이 움찔했다. 그날 밤 그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던 순간,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때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쳐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 질문을 받고 보니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심장이 더 빨라졌다. 그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나는 단순히 내가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물러서려 했던 것뿐이다. 그렇습니까? 그래, 넌 감히 하인이 주인에게 손을 댄 거다. 그녀는 일부러 도발적으로 말을 이었다. 너야말로 감히 주제를 잊은 게 아니냐. 진혁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욱 불안했다. 넌 내가 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내가 내게 관대하게 대했더니 너는 내 위치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 순간이었다. 진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뭐야? 화연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뭘 말이냐? 제가 정말로 주제 넘은 행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도발이 섞여 있었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너 그녀는 마치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피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라. 화연과 진혁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김상풍, 화월상단의 상단주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광경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위압감이 깃들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공기가 싸늘해졌다. 아버지. 화연은 당황했다. 김상풍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이 진혁을 향했다. 내 놈. 화연이 곁에 붙어 있는 저희가 무엇이더냐? 진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하인은 하인일 뿐이다. 감히 주인과 맞먹으려 들지 말란 말이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기묘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진혁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침묵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듣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김상풍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 정도에서 끝내라. 그는 그렇게 말한 후 조용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긴 여운은 너무도 강렬했다. 화연은 그가 사라진 후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진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침묵 속에서 화연은 깨달았다. 이제부터 이 관계는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화연은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상풍의 마지막 말과 그날 진혁과 나눴던 대화가 맴돌았다. 이 정도에서 끝내라. 정말 끝내야 할까? 아니, 처음부터 끝낼 필요조차 없는 관계였을 텐데. 그런데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태도, 도발적인 말투까지. 그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화가 났다. 이 자식,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화월상단에 물품을 실은 마차가 돌연 사라졌다. 아침부터 들려온 소식에 상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마차가 사라졌다고? 예, 아가씨. 어제 저녁 마지막으로 검문소를 통과한 기록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이후로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화연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물품이 실려 있었지?
값비싼 비단과 약재들이었습니다. 화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건 단순한 도난이 아닐 수도 있었다. 값비싼 물품이 실린 마차를 통째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그저 우연한 강도짓이 아니라 계획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컸다. 경로를 추적해.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때였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화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진혁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다. 마치 이번 사건도 그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한 표정. 그가 입을 열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뭐라고? 화연은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상단의 다른 사람들은 동요했다. 하인 주제에 감히 스스로 나가겠다고. 그러나 화연은 단박에 그들의 반응을 막았다. 내가 나간다고? 진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께서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나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화연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는 너무도 태연했다. 마치 이 상황을 처음부터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고민했다. 그를 보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움직여야 할까? 그러나 그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좋아.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 나도 가. 그 말에 진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위험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화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상단의 문제야. 그러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진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사라진 마차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곳이 여기야. 밤이 깊어가는 시각. 두 사람은 검문소 근처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다. 진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근처라면 길이 두 개로 나뉘는군요. 그는 땅에 남겨진 흔적을 살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흔적이 일부러 감춰져 있군요. 뭐라고? 누군가 일부러 수레바퀴 자국을 지웠습니다. 화연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진혁이 손짓으로 특정한 자리를 가리켰다. 보십시오. 그곳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차 자국이 있었다. 만약 단순한 도둑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는 건 범인은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연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강탈이 아니다. 누군가 화월상단을 노리고 있다. 내 말이 맞다면 범인은 반드시 다시 움직일 거야. 화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흔적을 찾는 것보다 그들이 어디로 향했을지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 그녀의 판단에 진혁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은 판단입니다, 아가씨. 그 말에 화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냐? 그냥요. 진혁은 피식 웃으며 다시 길을 살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군요. 화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하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화연과 진혁은 사라진 마차의 흔적을 쫓아 이동했다. 길은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다. 짙은 안개가 산길을 감싸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화연은 말을 타고 길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확실히 이 길로 간 게 맞겠지.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와도 같았다. 바퀴 자국이 희미하긴 하지만 여기를 지나간 게 확실합니다. 그의 말에 화연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이상하게도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이 시간대라면 늦은 밤이라도 짐을 실은 마차나 행인들이 간혹 지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진혁이 말을 멈췄다. 잠깐. 화연도 즉시 멈춰섰다. 왜 그래? 진혁은 자신의 손가락을 땅에 가져다 대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앞길 이상합니다. 화연도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길처럼 보였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진혁은 검지를 펴서 땅을 천천히 훑었다.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 흙, 그는 손가락을 문질러 흙을 확인했다. 방금 막 덮인 겁니다. 뭐? 화연은 다시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길이 지나치게 평평했다. 사람들이 오가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길을 다듬었어. 그녀도 깨달았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겠지.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역시 아가씨께서는 영리하십니다. 화연은 짧게 혀를 찼다. 지금 칭찬 들을 기분 아니거든.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말발굽이 푹 꺼졌다. 말이 빠진다. 화연이 소리를 지른 순간 땅이 무너져 내렸다. 진혁은 재빠르게 고삐를 당겼고 화연도 몸을 숙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덫이었다. 순간적으로 땅이 무너져 내리며 커다란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말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진혁이 그녀를 잡아챘다. 아가씨, 꽉 잡으세요. 순식간에 허리에 감긴 팔. 그가 힘껏 당기며 그녀를 낚아챘다. 화연은 반사적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 다음 순간 두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 나와 구덩이 가장자리로 겨우 몸을 날렸다. 화연은 땅을 딛고 중심을 잡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말은 허공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연은 아슬아슬하게 가장자리에 앉아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진혁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간신히 살았군요. 화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살았으니 다행 아닙니까? 진혁은 태연하게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화연과 진혁은 동시에 몸을 돌렸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덫을 놓은 자들, 그들의 손에는 각종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었군. 화연은 이를 악물었다. 진혁도 차갑게 눈을 좁혔다. 누구냐? 그러나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중 한 명이 검을 뽑았다. 화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다.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그녀가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아가씨, 뒤로 물러서십시오. 진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화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검을 빼들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상대는 기대 이하일 테니까요. 그 순간 적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죽여라!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진혁이 순식간에 몸을 날렸다. 그의 검이 빛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고 적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화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니,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 갈수록 바람이 거세졌다. 화월상단에 창고가 있는 뒷마당. 거기엔 기척을 숨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움직이다니 참 뻔뻔한 분들이네. 멀리 서 있던 사내들이 움찔하며 주춤거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몸을 낮추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빠르게 뛰어들어 한 사내를 내리쳤다. 비명이 채 새어나오기도 전에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누구냐? 남은 이들이 일제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뒤를 돌아봤다. 화연이었다. 그녀는 부채를 단단히 쥔 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빛 하나 없는 밤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월상단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면 차라리 몰래 움직이지 그랬느냐?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화연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화연이 몸을 뒤로 물리려던 찰나였다. 진혁이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고 날카로운 단검이었다. 아가씨, 아무리 호기롭다 해도 무턱대고 나서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진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연은 그의 손길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며 매섭게 중얼거렸다. 이게 다 내가 날 길들이겠다고 고집을 부린 탓이야. 진혁은 피식 웃었다. 그럼 아가씨께서 제게 길들여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때야? 화연이 나를 세우며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진혁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리고 어느새 다시 시선을 돌려 적들을 향했다. 놈들이 아직도 남아있군요. 더 상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이미 상단의 수하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그제야 사내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었다. 곧이어 들려온 소리. 창고 쪽에서 들려온 거친 외침과 함께 수하들이 들이닥쳤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놈들이 모두 붙잡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바탕 소란이 끝났다. 화연은 가만히 부채를 접으며 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의심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였겠죠? 경고. 화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란 거지?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화월상단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전날 밤 벌어진 일로 인해 경비가 한층 삼엄해졌고 사람들은 웅성이며 수군거렸다. 화연은 아침 일찍부터 상단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친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렸고 창밖에는 희뿌연 안개가 깔려 있었다. 화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부채를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진혁을 가까이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가씨, 낮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연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진혁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화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다. 내가 널 찾았더냐? 아닙니다.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길래 진혁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셨습니까? 내 걱정 같은 건 아니야. 화연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진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가씨께서 제 걱정을 하실 만큼 저희 관계가 깊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화연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항상 이렇게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게 문제야.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찼다. 이제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내 이야기뿐이다. 화연이 툭 던진 말에 진혁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 이야기요? 그래, 모두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느니 나와 얽히는 걸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느니. 화연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까지 떠들어대더군. 진혁은 짧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가씨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가 아가씨에게 접근한 이유 말입니다. 그는 느릿하게 한 걸음 다가왔다.
화연은 그 거리감이 신경 쓰였다. 너야말로 나한테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냐?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창가에 걸린 물기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전에도 말했지만 전 아가씨의 하인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 머물 뿐이죠. 제 뜻대로. 그의 말에 화연의 이마가 살짝 찌푸려졌다. 이 집에서 나갈 수도 있단 뜻이냐? 진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흥, 화연은 부채를 턱 밑으로 가져가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럼 당장 나가볼래? 진혁은 그녀의 도발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태연하게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다. 그렇게 원하시면요. 그 말에 화연은 살짝 당황했다. 진짜로 나가겠다는 거야?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야. 순간 화연의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정말로 그가 떠나버리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유 없이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좋아, 당장 떠나봐. 그녀는 일부러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도 별로 널 붙잡을 생각 없으니까. 그러나 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가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뭐 하는 거야? 화연이 순간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진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다. 떠나보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가씨께선 그런 눈빛을 하고 계시는군요. 뭐라고? 마치 제가 떠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요. 화연의 입술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께선 거짓말을 할 때 눈을 피하지 못하시는군요. 순간 화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넌 너무 건방져. 그렇습니까? 그래, 감히 주인을 떠보려 들다니. 진혁은 피식 웃었다. 아가씨께서 저를 길들이려 하셨듯이 저도 아가씨를 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 그녀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순간적으로 균형이 흐트러졌다. 화연이 중심을 잡으려던 순간 그녀를 붙잡은 것은 진혁의 손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체온이, 심장의 고동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팔이 단단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화연이 황급히 몸을 때려 하자 진혁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으십니까? 이거나. 아직도 중심을 못 잡으셨잖습니까? 진혁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화연의 심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됐으니까, 놓으라니까. 화연이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진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러나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아가씨께서 제 손을 잡으신 건 처음이 아니군요. 너 정말! 화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부채를 힘껏 폈다. 그러나 진혁은 그저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화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남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맞는 걸까? 그녀는 부채를 꽉 쥐며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다. 지금껏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은 아무래도 그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비밀이 많은 위험한 남자를 말이다. 아무래도 그를 길들이려 하다. 오히려 자신이 길들여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존재였다. 더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어색하지 않은 목소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